저는 두 번째 강의를 하게 될 충남대학교 병원재활의학과 황창호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피부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부 관리는 왜 해야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재활치료 중에 피부 관리가 꼭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피부 관리가 바로 감염의 위험을 낮추기 때문이죠. 보시는 것처럼 상피세포나 진피, 표피, 진피로 구성된 피부를 언뜻 봐도 굉장히 튼튼한 성벽같이 보이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얘가 감염의 위험을 낮춰줄 수 있다.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임파부종이 피부궤양을 일으킨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파부종이 있는 피부가 딱딱해지고 건조해지면 감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이런 부분은 딱딱해서 탄력을 잃은 부위가 이렇게 자꾸 겹치게 된다는 부위에 종종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피부는 자연 보습막이고요. 20대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건조해지기 시작을 하지만 통상적으로 건강한 환자분들의 피부는 촉촉하기 때문에 탄력이 있어서 갈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건조한 피부만이 갈라진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감염체가 들어가서 감염, 악화가 반복되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건강한 피부는 땀샘이나 한선이 있다 할지라도 외부에 있는 균들이 피부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잘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그 균들이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건강한 피부는 감염의 가능성을 낮추어 임파부종의 2차적 악화와 이에 따른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피부에 건조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부의 갈라짐 현상이 얼마나 심할 수 있는지를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른쪽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균들이 겉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피부 감염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건강한 경우에는 우리의 피부가 보시는 것처럼 림프 모세혈관이나 전집합관 또는 표층 집합관으로 구성된 표층 림프계와 근육 안에 있는 심층 림프계가 림프 흐름을 잘 맡아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파부종으로 인해서 표층 림프 집합관이 손상됐을 경우 보시는 것처럼 진피 역류가 발생을 해서 림프 흐름을 대체한다든지 인접한 표층 집합관으로 림프 흐름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심부 림프계로 림프 흐름을 대체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맥으로 림프 흐름을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다 감염의 경로로 쓰이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위축되고 퇴행돼서 막힌 림프계 또한 2차적으로 세균이나 감염균주의 굴락화를 형성하기 때문에 결국에 피부 감염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임파부종이 지금처럼 임파 흐름이 저류되어 있고 꽉 차 있고 흘러가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감염이 생겼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물이 많이 나오죠. 그런 상황, 즉 다시 말하면 림프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똑같은 길에 홍수가 났을 때 침수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서 감염이 있으면 임파부종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파부종을 악화시킬 수 있는 피부 감염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봉화증염인데요. 주로 연쇄구균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이 해부학적으로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피, 진피 외에도 피하 지방층까지 감염이 되는 게 봉화증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선명한 그런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염이 있다고 해서 증세가 다 심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봉화증염과 비슷한 단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연쇄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데요. 앞에 봉화증염과 다르게 전신감염의 증세가 없고 딱 표피와 진피만을 침범한다는 봉화증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병의 특징은 보시는 것처럼 성 안토니 불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선홍색, 마치 불타오르는 것 같은 피부의 발적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림프선염이 있습니다. 주로 포도상 규근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보는 것처럼 이렇게 팔이나 다리를 따라서 붉은 띠가 관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감염띠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의심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피부 임파절염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포도상 구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 전체 림프계를 침범을 하기 때문에 앞서 나왔던 피부와 피하지방, 림프관뿐 아니라 림프절까지 감염이 되는 가장 중증의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은 물론 항생제 치료를 하면 치료가 대부분 이루어지지만 가끔 균들이 휴면기로 전환이 되면서 생존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를 해서 장기간 저용량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의심이 될 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봉화증염일 때 쓰는 항생제와 림프선염일 때 쓰는 항생제가 서로 다르고요. 그게 경구냐 아니면 주사제냐 아니면 의심되는 균주가 항생제의 내성을 갖느냐 그 내성은 어떤 걸 가질 거냐에 따라서 쓰는 항생제가 다르기 때문에 임파부종을 보는 전문가에게 빨리 내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밖에도 임파부종이 있을 때 가다곽화증, 모낭염, 림프관 확장증, 유두종증, 림프루, 피부 궤양, 정맥성 습진, 접촉성 피부염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 또한 감염의 유발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그러면 뒤에 나올 내용들을 잘 숙지하시면서 나의 피부를 감염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피부 감염을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당뇨 환자들처럼 매일 자기 전에 팔다리에 감염의 증후는 없는지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요. 발적이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집에서 즉각 소독을 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감기 기운이라든지 오심, 구토, 열 같은 전신 반응이 나타난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요. 그간 치료해왔던 재활 치료라든지 스타킹, 밴드지 같은 치료는 감염을 확산시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년에 2차례 이상 이런 피부 감염이 반복된다. 그런 재발성이 있다고 친다면 그런 경우는 의사와 상의를 하여 예방적 항생제를 선도적으로 투약을 해야 되는 건 아닌가를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임파부종의 피부를 건조하지 않고 탄력적이고 촉촉한 피부로 만들 거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피부가 돼서 갈라지고 균이 들어간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엔 피부 보습인데요. 식약청에 공지되어 있는 구분을 보시면 외용제로 되어 있는 로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밖에 외용제가 아닌 연고와 크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로션과 연고제는 보시는 것처럼 용액, 현타액, 유타액처럼 유지성이나 수용성일 수 있고요. 크림제는 보시는 것처럼
유화시킨 방고형의 유지성 연고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환자분들한테는요. 쉽게 말하면 로션은 수분이 50% 이상 많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수분과 오일이 50대 50인 크림이나 오일이 훨씬 더 많은 연고를 쓰는 것이 피부 유막을 둘러싸여 아까 말씀드렸던 건조함을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제일 좋은 피부 보습은 로션이 아니라 크림과 오일을 매일 밤마다 도포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오일 성분이 증가하게 되면 습진 같은 것들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또 담당 의료진과 상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바르는 거 말고도 샤워하는 도중에도 샤워 용품으로 피부에 또 수분이 제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비누나 샤워젤을 쓰지 마시고 상품 중에 아쿠아스 크림이나 글리세린이 포함된 베스 솔트 같은 걸 사용하시면 이런 목욕제나 입욕제를 통한 추가적인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주간 활동 시에는 피부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서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관련된 생활 수칙은 다 감염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상지림프종 같은 경우는 장갑과 토시를 끼고 골무를 끼기, 즉 다시 말하면 상처가 안 나는 거죠. 하지림프종도 똑같이 신발과 양말을 신고 맨발로 다니지 않기, 감염을 예방하는 거고요. 여름에는 특히 벌레에 물리지 않기, 감염, 특히 곰팡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 사이를 잘 건조화시키기, 상처가 나면 즉시 소독을 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기, 뜨겁고 붓고 한다면 즉시 병원에 내원을 하기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또 하나의 이제 고민거리가 있는데요. 환자분들이 잘 많이 물어보시는 피부에 대한 질문 중에 하나가 체열을 해도 되나요? 그 부위에 시술을 해도 될까요? 혈압 측정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런 권고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권고안들이 발표된 가장 큰 목적은 세균 감염과 수분 증대로 인한 외부에서 수액을 투입하여 수분이 증가하는 걸로 인한 림프 부종을 막기 위한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금기사항이 발생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이 아주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의학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병원 내에서 무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체열도 할 수 있고요. 시술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한의원에서 침을 맞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피해야 됩니다. 혈압 측정도 마찬가지로 팔다리를 좋으면 결국엔 정맥 부종이 같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임파 부종이 심해지고 하는 그런 원론적 차원에서의 금기지 필요한 경우에 부종이 있는 팔다리에서 혈압 측정을 하는 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부종이 있는 팔다리에서 혈압 측정은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팔다리의 혈압을 이용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부분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피부에 관련돼서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입니다. 감염인가요? 라고 궁금이 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가십시오. 마사지를 받으려고 고민 중이시라면 미용 마사지나 경락 마사지는 하시면 안 되고요. 병원에서 제공되는 치료용 림프 마사지는 가능합니다. 외상 이후에 붓는다 그러면 외상도 부종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고 경과를 보시고 충분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부종이 지속된다면 그때는 병원을 내원하셔야 되고요. 허혈성 증세가 무서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웬만큼 심한, 즉 코끼리양 다리처럼 굉장히 림파 부종이 심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임파 부종에서는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혈전증인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암은 혈전 성향을 높이기 때문에 이런 증세가 의심이 된다 그러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